자, 수열의 극한 개념 강의 시간이고요.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샌드위치 정리는 우리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간단하게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샌드위치 정리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뭐였냐면 AN이 있고 AN보다 큰 B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PN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리미트 AN의 극한값이 알파인데 만약에 리미트 BN의 극한값도 알파라면 둘 다 알파를 향해서 가는 수열의 사이에 PN이 끼게 되는 거였었죠. 그럼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하는 값이 어딘가 요렇게 요게 알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게 알파고 그런데 AN도 요렇게 수열이 알파를 향해서 가고 BN도 요렇게 알파를 향해서 가는 수열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낀 PN은 이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인다고 해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알파를 향해서 가까이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와 같은 형식의 문제들이 여기 있고요.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n제곱 빼기 1분의 n제곱이고요. 여기는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쪽에 있는 값이 큰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an이 꼈다고요. 그랬을 때 리미트 an은 어떻게 구하느냐. 보다시피 앞쪽에 있는 수열과 뒤쪽에 있는 수열이 여기다 이렇게 극한값 리미트를 한번 붙여볼까요? 붙이면 얘가 극한값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1이고요. 얘도 역시 1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an이 꼈죠. 그러면 an의 극한값도 역시 1이라는 거 짐작할 수 있으므로 리미트 an의 값은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보면 2n제곱 빼기 1과 2n제곱 플러스 1 사이에 n제곱 an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n제곱으로 나눠주면 an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n제곱분의 2n제곱 빼기 1이고요. 여기는 n제곱분의 2n제곱 더하기 1이에요. 여기다 리미트를 붙였다고 생각해 본다면 얘 극한값은 2지요. n제곱 n제곱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얘도 극한값이 2라고요. 그 사이에 얘가 꼈으니까 리미트 an의 값은 2다라고 해주면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이 부등식을 n으로 나눠주면 an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3n-2를 n으로 나눠준 형태고요. 여기는 루트 9n제곱 플러스 5n을 n으로 나눠준 형태인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극한값은 3이죠. 얘도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있을 땐 근호의 내부에 요것은 얘에 비해서 작은 값이므로 요것이 주도권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럼 루트 9n 제곱은 결국 3n꼴과 마찬가지니까 n분의 3n에서 역시 얘도 극한값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사이에 an이 꼈으니까 결론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3이라는 거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요거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3으로 가는 극한인데 여긴 지금 a의 2n으로 물어봤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a의 2n을 짐작을 해볼게요. 그럼 a의 2n이라고 하는 건 n에다가 2n을 대입한 결과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2n 나오겠고요. 여기는 루트 여기는 9 곱하기 n에다가 2n 들어간 꼴이니까 2n 전체 제곱은 4n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하기 5 곱하기 2n이니까 10n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여기가 2n이고 여기다 2n, n 대신에 2n 대입한 꼴이니까 3 곱하기 2n 하면 6n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2분의 6해서 3으로 가까이 가고요. 얘도 생각해보면 분모가 역시 2고 분자는 요거 무시되고 루트 36 n제곱이면 루트 밖으로 나오면 6n 하는 꼴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얘도 극한값이 3이에요. 그러니까 a의 2n도 역시 극한값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짐작해도 되고요. 아니면 3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인데 짝수 번째항으로 낀 거죠. 짝수 번째항. 그러면 전체적으로 3으로 가까이 가는 거면 짝수 번째항끼리만 이렇게 묶어도 역시 3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그냥 이해해서 바로 3이라는 값을 이끌어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리미트 a의 2n이라고 하는 게 3인 거 알았으므로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이게 둘 다 수렴하는 값들의 나눗셈이므로 자, 요거 3으로 가는 거에서 여기 2n-1이구나. 그러니까 3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2 곱하기 3 더하기 3이죠. 그러므로 3분의 9니까 결론적으로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요게 제가 언뜻 잘못 봐서 a의 2n-1 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a의 2n-1이네요. 그러면 요걸 다시 2n-1은 요 n에다가 2n-1을 또 넣고 계산하면 역시 3으로 간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여기에서 설명 좀 하다 말았던 거 잠깐 좀 더 설명을 하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다고요.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an의 극한값이 3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3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a의 2n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수열에 이 짝수 번째항들만 이렇게 이끌어 빼서 새롭게 수열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a의 2n-1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오는 요 홀수 번째항들만 빼서 따로 수열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보다시피 이것들이 전부 묶여져 있는 것이 3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짝수 번째항도 홀수 번째항도 다 3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짝수 번째항과 홀수 번째항이 가까이 가는 값이 다르다면 그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앞쪽에서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짝수 번째항만 끄집어냈을 때도 3, 홀수 번째항도 3. 마찬가지로 뭐 어떤 걸로 만약에 3의 배수의 극한값 얘도 당연히 3. 뭐 예를 들어 4n-1의 극한값 얘도 당연히 3.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a 2n의 극한값은 이렇게 2n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지만 이것을 이해했다면 당연히 a 2n에 대한 극한값도 3이겠거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홀수 번째항도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니까 집어넣고 풀면 되겠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서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만약에 a의 2n의 값이 뭐 1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an도 1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짝수 번째 항이 1로 수렴할 때 전체 수열도 1로 수렴하느냐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는 이야기인데 요 판례를 잠깐 들어보면 뭐 짐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홀수 번째항은 비워놓은 상태에서 짝수 번째만 이렇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 뭐 어떻게 볼까요? 1분의 2 비워놓고 2분의 3 비워놓고 3분의 4 또 비워놓고 4분의 5 이런 식으로 수열이 간다고 하면 짝수 번째항은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겠지만 홀수 번째항에다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수열 전체를 an이라고 한다면 이 수열은 짝수 번째항만 볼 때는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수열은 보다시피 홀수 번째항은 무한대를 향해서 가고 짝수 번째항은 1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두 값이 같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혹은 뭐 진동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와 같은 형태 수열의 극한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면 짝수 번째항의 극한값도 그 값이 된다라는 것은 참이겠지만 그 역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